정부가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 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산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형 아파트에서 두드러지던 전셋값 상승 현상이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2040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이 어땠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4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 오른 2041.4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 하락한 545.7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한편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마저 해소되며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일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이 93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566억 원, 3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증권이 2.73%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 운수창고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통신, 전기전자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 기아차, 삼성화재 등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은 큰 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이 5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회복했다는 소식에 조선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1,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가격 제한폭 확대 방침에 따라서 증권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군요. 네, 정부의 상장 주식 가격 제한폭 확대 방침에 증권주들도 크게 웃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가격 제한폭 확대가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12일 전거래일 대비 5.19% 상승한 8,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도 3, 4%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증권주의 동반 상승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종우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름 자체가 증시 활성화 대책이다 보니 가격 제한폭의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 증시가 활성화되면 증권주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시 활성화 정책이 실제로 증권주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기가 애초부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대형주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가격 제한폭 안에서도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을 넓힌다 한들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의 복합 리조트 사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한강이 30여 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돼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개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성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금융 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 제한폭이 현재의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물류 분야에서는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 의료 부분에서는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 설립을 지원키로 하고, 제주도에 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사널 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조 원 이상의 투자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산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고객 안내문을 통해 2012년 4월부터 출시된 산타페 2.0 디젤 2륜구동 모델의 재원표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km에서 13.8km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 정보 등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산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일 시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는 11월 29일부터는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됩니다. 중소형 아파트에서 두드러지던 전셋값 상승 현상이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8월 1주차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은 중소형이 938만 원, 중대형은 1,040만 원으로 중소형과 중대형 간의 격차는 10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격차는 지난해 85만 원보다 17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전셋값 격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좁혀지는 추세였으나 올해 8년 만에 처음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전세시장에서 중소형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어 수요자들이 중대형으로 이동하면서 중대형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가 일반 경제뿐만 아니라 이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자본시장이 점차 하나로 묶이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부 한동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국 간의 자본시장 상호 거래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한국과 중국이 상대방 자본시장에 투자한 거래 금액은 약 27조 7,070억 원으로 2012년 말 대비 41.36%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받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가 이른바 QP 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중국 본토 투자를 확대해 왔었는데요. 한국이 확보한 QP 쿼터는 2012년 말 25억 800만 달러에서 현재 38억 달러, 약 3조 9,140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 한도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금액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계 자금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량은 6조 2,330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10조 5,04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상장 채권 보유액도 같은 기간 10조 7,920억 원에서 13조 2,5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처럼 양국 간의 자본시장 교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한중 양국 간의 자본시장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서로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저금리가 지속되고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 상단 돌파가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 활성화, 또 우선주 발행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중국 증시는 최근 들어 오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최근 3개월간 11.8% 올랐고 국내 설정된 중국 펀드의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8.85%, 11.65%에 이릅니다. 중국은 이머징 증시에서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근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 국부펀드 및 연기금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신흥국 증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주식 매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처럼 이제 양국 간 거래 규모가 계속 늘게 될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후강통이 오는 10월 도입되는데요. 후강통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 매매를 뜻합니다. 이제는 후강통 도입으로 국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A주 직접 가능해졌습니다.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된 A주 568개 종목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상하이 거래소에만 상장된 위주 모태주 또는 이리우유 같은 중국 대표 종목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올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방한하면서 위안화 적격 외국인 투자 자격, 이른바 RQP 한도 800억 원 위안화를 부여한다고 한 만큼 국내 금융사들이 앞으로 RQP 환도를 활용한 상품을 출시하면 양국 간 자본시장 거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방문 이후에 25년 만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교황 맞이 준비에 한창 분주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교황이 참석한 브라질 세계청년대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5,500억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교황 방한 공식 수행원은 300여 명, 세계 2천여 명의 취재기자, 관광객, 가톨릭 신자 등을 포함하면 20만 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교황 방한 기념우표 2종, 총 130만 장을 8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방한을 맞이해서 교황의 가장 아름답고 해맑은 미소와 비둘기가 손에 앉아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줄 희망찬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우표 속에 넣게 되었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에게는 개성공단에서 제작된 공동 브랜드 시스브로가 단체복으로 지원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에는 남과 북은 형제자매라는 의미를 담은 시스브로를 통해 남과 북이 화합해 발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황 방한 행사의 주간 통신업자로는 LG U+가 선정돼 14일부터 닷새간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교황의 방한 모습은 안양방송센터 통합관제 시스템을 거쳐 국제방송센터로 전송돼 전 세계인들과 동시에 공유하게 됩니다. 저희 LG U+는 서울, 음성, 대전 등 교황이 방문할 7개 현장에 그 현장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그 100석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방송 중계 차량을 상주시켜서 원활한 방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행사에 제공될 생수는 하이트젤로의 석수가 선정됐습니다. 석수는 행사 기간 동안 교황은 물론 교황의 수행원과 천주교 미사 참가자 등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롯데주리의 포도주 마주왕은 교황이 직접 주관하는 4차례 미사에서 미사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교황의 방한이 한국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정부가 이달 초 완성차 업체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수입차 업계가 이 모든 부품명을 영어와 또 난해한 항목으로 잔뜩 표기해놔서 우리 소비자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의 평균 건별 수리비는 270여만 원, 국산차는 90여만 원으로
수입차가 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인비와 부품비로 구성되는 수리비에서 공인비는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2배 비쌌고 부품비는 무려 4.7배나 높았습니다.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업계에 큰 부담이지만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들은 이제 수리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 부담이 좀 많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차가 보이면 일단은 좀 멀리 떨어져서 가든지 아니면 수입차 운전자의 개인용 보험 가입 대수는 2009년 말 29만 대에서 지난해 말 70만 대로 4년 만에 135%나 증가했습니다. 수입차가 늘면서 비싼 차량 수리비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차 부품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부품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체들은 성의 없는 태도로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부품명을 영문으로 표시하고 부품별 사양을 난해하게 적시하는 등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개된 가격도 부품 원가가 아니라 소비자 가격이어서 실제로 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불편을 모른 채 하는 수입차 업계도 문제지만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부 조항이 없는 거죠. 이게 없다 보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정부는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이행 명령의 실효성 문제가 드러나자 제도 보완에 나설 움직임입니다. 정부는 모든 완성차 업체의 부품 가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신설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수입차의 가격 정책을 문제 삼자 수입차 업체들이 가격을 평균 3천만 원 낮추고 부품값을 최대 38%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부품 가격 공개 방침의 의도를 알면서도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대상을 매출액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식 사전 증여에 대한 특례세율을 10%의 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가 늘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1946년 창립한 샘표는 올해로 68주년을 맞는 한국의 대표 장수기업입니다. 내 가족이 못 먹는 건 만들지 않는다는 창업주의 뜻을 따라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경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세를 납부를 하려면 주식을 처분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줄어들어서 특이세였다고 경영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인식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제 대상 기업인 요건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완화했으며 주식 사전 증여에 대한 특례세율 10%의 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른바 독일식 가업 승계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프리미엄 가전업체 밀레는 115년간 4대째 가족 경영 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를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독일 정부가 가업 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 부분 없이 7에서 10년간 가업을 유지하면 가업 승계 자산의 85%에서 100%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 중소 중견기업 후계자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요즘 한여름치고는 큰 더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에 자외선도 세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아침 기온도 20도로 웃돌면서 일교차도 크지 않겠는데요. 다만 출근길에 서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약간 나쁜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광복절이 금요일이어서 주간 날씨 유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레부터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남부지방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길게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도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소나기만 지나가다가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가끔 구름 지나가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점차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과 청주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호남지방을 시작으로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부산 28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도 종일 구름 많겠고 속초, 강릉 22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